손흥민이 18어시스트를 찍었는데도 팀이 사실점 참패를 당하는 이 미친 상황의 진짜 원인 알고 계셨나요? 지금 MLS 순위표를 보면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리그 1위는 산호세가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고 2위는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는 간신히 3위에 매달려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죠. 문제는 1위인 산호세와의 승점 차이가 이미 크게 벌어졌다는 건데 선두 탈환은 고사하고 당장 등 뒤가 서늘한 게 바로 및 4위 시애틀 사운더스가 LAFC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도 승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이번 12라운드 휴스턴전 결과에 따라서 LAFC는 3위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순위가 더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 LAFC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저조차도 이 팀을 최고 명문 구단이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민망해질 정도예요. 자타가 공인하던 압도적인 우승 후보가 어쩌다 경기력은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성적마저 끝없이 추락하는지 참담할 따름이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이 시작될 때만 해도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잖아요. MLS 역사상 자국 리그와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동시에 제패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라는 세계적인 월클래스가 이 팀에 합류해 있을 때 바로 이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쓰기 위해 구단 수뇌부와 감독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무슨 옥이나 부리는 것처럼 들쭉날쭉한 성적으로 헤매고 있고 역사적인 우승을 노크했던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4강 2차전에서 정말 무참하게 박살이 나버리며 0대4라는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참패로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런 팀의 총체적 난국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들에서 필드골 단 1개, 그리고 페널티킥 골 1개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죠. 무려 최소 20경기 이상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2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건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답답한 전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청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움 기록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무려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공격수로서 직접 골을 넣기 힘든 답답한 전술 상황 속에서도 동료들에게 끝없이 찬스를 만들어주며 이 엄청난 대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팀이 워낙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보니 이 눈부신 18개의 도움 기록마저 빛을 보지 못하고 철저히 묻혀버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지 매체나 팬들, 그 누구도 지금의 이 참담한 결과를 손흥민 선수의 탓으로 돌리는 곳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바로 감독 문제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이 감독의 과거 이력을 들여다보면 정말 헛웃음만 나와요. 수년 전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팀을 그야말로 리그 최하위권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1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경질당했던 바로 그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실패한 감독이 LAFC에서 수석 코치라는 직함을 달고 조용히 경험을 쌓고 있다가 갑자기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되자마자 덜컥 새 사령탑으로 부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의 이 끔찍한 참극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현지의 열성적인 팬들조차도 그의 부임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확실하게 검증된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와도 모자랄 판에 구단 수뇌부들이 그저 인맥, 축구 자기들끼리의 친분으로 함량 미달의 감독을 뽑아 앉혔다는 것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그 자격 없는 감독이 팀을 이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았다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벤치에 서 있는 이 감독의 얼굴이 중계화면에 잡히기만 해도 짜증과 불쾌감이 먼저 확 밀려올 정도거든요. 전술적인 역량에 대한 신뢰가 단 1%도 가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런 불길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속으로는 저 감독 분명히 손흥민 선수 개인 기량에 묻어가려고 덕을 보려 하겠구나 짐작은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팀을 초라하고 형편없게 망쳐놓을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수많은 축구 역사를 통해 팀에 있어서
감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잖아요. LAFC가 그저 그런 동네 축구 클럽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강팀이자 간판 구단이라면 그 팀을 이끄는 수장 역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확실히 검증된 인물이 왔어야 마땅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LAFC가 전 세계 축구단 경제적 가치 순위에서 무려 15위까지 올라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게 거대한 구단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단 한 번도 팀을 제대로 성공시켜 본 적이 없는 무능한 감독을 떡하니 내세운단 말입니까? 지난 챔피언스컵 멕시코 원정에서 그토록 치욕적인 0대4 참패를 당한 직후에 저는 당연히 구단이 칼을 빼들고 감독을 경질할 줄 알았어요. 팬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경질을 바랐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감독은 살아남았고 버젓이 이번 12라운드 휴스턴 원정 경기에서도 벤치를 지키며 지휘봉을 잡고 나타났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결정들에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변명이 이제는 오는 10월까지 리그 경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보여주었던 LAFC 본연의 폼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성적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식의 아니란 소리를 늘어놓았죠. 물론 LAFC 구단이나 감독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항변할 만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살인적인 경기 일정이 그것인데요. 솔직히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9경기라는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의 피를 말리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이거든요. 게다가 숨쉬기조차 힘든 고지대를 끊임없이 오가며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으니 선수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을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정 때문에 미국 축구협회 측에 리그 경기 일정을 조금이라도 조정해줄 것을 원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모든 강행군을 짊어져야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챔피언스컵 결승전은 결국 미국 팀이 전멸하고 멕시코 팀들끼리 맞붙게 되었어요. 게다가 원정을 가야 하는 국가들의 환경 자체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들이 아니다 보니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나 심리적인 부분 등 모든 것이 다 다운될 수밖에 없는 척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체력적인 변수를 핑계 삼기에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부재가 너무 큽니다. 휴스턴전 선발 라인업을 꺼내 보니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긴 했는데 또다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였거든요. 당연히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 형태로 자유롭게 공격에 집중할 때도 있겠지만 딱 봐도 이 라인업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득점을 노리기보다는 어린 조카뻘 되는 선수들에게 골을 넣으라고 뒤에서 헌신하며 도와줘야만 할 것 같은 포메이션이었죠. 저는 솔직히 그 의도가 너무 싫어요. 이날 선발 명단은 요리스 골키퍼를 필두로 발렌시아 포르테우스 타파리, 세구라 유스타키오 델가도, 마르티네즈 손흥민 샤펠버그 오르다즈가 나섰거든요. 상대팀 휴스턴은 리그 하위권에 처져 있고 과거부터 LAFC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팀인 만큼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문제는 체력적으로 휴스턴보다 불리하다는 약점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했다는 점이죠.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 기존의 포백이 아니라 3백 구조로 수비를 형성했고 손흥민 선수는 전방이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가 맞았어요. 전반 초반 손흥민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파울을 얻어내어 세트피스 득점 찬스가 생겼고 위력적인 크로스를 보여주었죠. 그래도 오른쪽 윙어 마르티네즈는 손흥민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패스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어요. 그런데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2명 이상 집중적으로 마크하다 보니까 막상 패스를 찔러 넣을 공간이 없었고 결국 마르티네즈의 드리블마저 지연되면서 번번이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이게 바로 현재 LAFC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상대팀들이 손흥민만 막으면 LAFC의 공격이 완전히 멈춘다는 걸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던 전반 23분 기다리던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터져나왔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지는 플레이였죠. 슈팅이 비록 골로 연결되진 못했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 볼을 잡는 순간 이미 2명의 수비수가 찰거머리처럼 마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고 직접 슈팅을 때리겠다는 의지가 돋보였거든요. 오른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더니 전매 특허인 날카로운 가마차기 슛을 보여줬어요. 6탄 방어를 시도하던
상대 수비수 얼굴에 정통으로 맞으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진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든 직접 득점을 하려는 그 맹렬한 욕심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기분이 확 좋아졌죠. 이제 이 슛을 기점으로 반격이 제대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후 10분 동안 연달아 2실점을 내버리는 충격적인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나오고 불과 1분 뒤 수비진의 집중력이 살짝 느슨해진 틈을 타 상대에게 엄청난 궤적의 중거리 슛. 그야말로 원더골을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0분 뒤 LAFC 수비진은 페널티 박스 근처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치명적인 파울을 해버리면서 프리킥 기회를 주었고 그 프리킥이 하필 수비벽을 서 있던 델가도 선수의 몸을 맞고 골절되면서 기막히게 추가 실점으로 연결되어 버렸죠. 상상도 못한 전반전 0대2 상황. 그것도 내준 두 골 모두가 원더골과 불운한 굴절골이라니 선수들 멘탈이 나갈 법도 했어요. LAFC의 경기를 지켜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상대를 압도할 만한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선수들의 첫 터치도 몹시 불안하며 기본적인 패스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데 경기장에서 대체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흐름의 가장 큰 이유는 상대 팀들이 손흥민 합류 후 LAFC의 역습이 매우 강하다는 걸 꿰뚫어보고 작정하고 수비 강화 전술로 내려앉기 때문이죠.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중거리 슈팅을 때리거나 과감하게 흔들어야 하는데 그저 의미 없이 패스만 핑퐁처럼 주고받다가 흐지부지 끝이 나요. 허탈하기 짝이 없죠. 수치상으로는 전반 슈팅이 9개였다고 기록되었지만 제대로 위협이 된 슈팅은 고작 3개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어이없게 2실점을 한 LAFC지만 그래도 전반에 추격하는 한 골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오히려 쫓기는 쪽은 휴스턴이 되기 때문에 후반전에 힘을 낼 수 있는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전반 44분 결국 이 꽉 막힌 경기를 풀어준 건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부여받은 역할에 딱 맞는 완벽한 플레이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상대 박스 바로 밖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왼쪽 공간을 파고드는 샤펠버그를 향해 시야가 툭 트이는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주었어요. 이 패스가 단번에 문전으로 연결되었고 뛰어들던 오르다즈의 발끝에서 천금 같은 추격골이 터지게 되었죠. 소름 돋지 않나요? 분명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영리하고 좋은 활약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는데 팀의 전체적인 골을 보면 팬들의 마음은 전혀 만족스럽지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전반 종료 직전 상황은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수의 판단이 정말 뼈아팠는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는 골문 앞 아주 좋은 득점 위치까지 쇄도해 있었고 마르티네즈가 볼을 잡았을 때 지체 없이 한 박자 빠른 크로스를 올려주기만 했다면 완벽한 득점 찬스가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본인이 돌파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타이밍을 끄는 바람에 결국 상대 수비에게 턱 막히고 말았죠.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라운드 땅바닥까지 쿵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야 흥민아 진짜 거기까지 가서 도대체 무슨 마음고생이니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죠. 이어진 후반전엔 전반보다 더 끔찍하고 처참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추격의 불씨는커녕 오히려 믿었던 유스타키오 선수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빌미가 되었고 바닥난 체력 탓인지 수비 라인마저 완전히 느슨해져 버렸어요. 믿기지 않게도 후반전 시작 고작 10분 만에 상대방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며 연달아 골을 헌납 순식간에 사실점을 허용해버리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죠. 체력적인 한계가 거대한 변수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도 안 되어 벌어지는 일방적인 붕괴였어요. 명색이 최강팀이라면서 이번 시즌 벌써 3팀에게 무려 4실점씩을 내준 LAFC입니다. 그것도 이번엔 하위권인 12위 팀에게 말이죠. 스코어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잘됐다. 시원하게 져버려라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지난 챔피언스컵 경기부터 이번 경기까지 2경기 연속으로 총 8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한 감독을 벤치에 가만히 둔다는 건 그걸 방치하는 구단.
수뇌부 자체가 심각하게 썩어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해 선수단 구성이 거의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이런 대참사가 반복되는 건 100% 감독의 얕은 전술 능력 때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디테일한 전술을 짤 역량이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후반전 경기 영상을 보면 답답함의 극치예요. 볼이 위로 돌지 않으니 손흥민 선수는 아예 수비 라인 최후방까지 깊숙하게 내려와서 직접 볼을 소유하며 빌드업을 풀어주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끌고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공격 진영에서 볼을 잡았을 때 화면을 보면 이 팀의 수준이 딱 보여요. 팬들이 바라는 게 그저 공만 주면 손흥민이 알아서 뚫어내는 무지성 축구가 아니잖아요. 에이스가 볼을 잡는 바로 그 타이밍에 다른 동료 선수들은 빈 곳으로 치고 들어가는 등 사전에 약속된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전부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건 평소 훈련 때 공격 경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약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해요. 참 2026년 시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네요. 우승을 부르짖던 팀의 참패가 이어지는데 과연 이 사태를 책임지고 감독이 빠르게 경질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손흥민 선수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골 기록만 봐서는 안 돼요. 18개의 어시스트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이건 MLS 역사상 손에 꼽히는 기록이거든요. 한 시즌에 18어시스트를 기록한다는 건 거의 매 경기마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검증된 월클래스가 지금 MLS에서 보여주는 클래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 수비수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공간을 만들어내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문제는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를 생각해보세요. 콘테 감독이든 포체티노 감독이든 모두 손흥민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짰잖아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파고들어 슈팅까지 연결하는 플레이, 카운터 상황에서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동료와의 호흡으로 공간을 찢어내는 플레이메이킹까지 모든 걸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뭘 하고 있나요?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에 박아놓고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오라고 시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세계 최고 수준의 피니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수를 빌드업 담당자로 쓰고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죠. 토트넘 팬들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손흥민 외에 득점력 있는 공격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르다즈나 샤펠버거 같은 젊은 선수들이 나쁘진 않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결정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득점 부담까지 지우지 않고 어시스트만 하라고 시키는 건 팀 전체의 화력을 반토막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실제로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상대팀은 최소 2명 이상을 붙여서 막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만 막으면 LAFC의 공격이 멈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럼 감독이 뭘 해야 하나요?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마크를 이용해서 다른 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짜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이번 휴스턴전에서도 똑같았죠. 손흥민이 두세 명에게 마크당하는 동안 다른 선수들은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없고 손흥민이 패스할 루트를 만들어주는 포지셔닝도 없었죠. 이게 바로 전술이 없다는 증거예요. 선수들이 각자 알아서 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팬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최신 슈퍼카를 사놓고 주차장에만 세워두는 것과 같아요. 도로에서 제대로 달려야 그 가치를 발휘하는데 아무 데도 못 가게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휴스턴전 전반 44분에 나온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상대 박스 밖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은 단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왼쪽 공간으로 파고드는 샤펠버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죠.
이 패스가 얼마나 완벽했냐면 샤펠버그가 단 한 번의 터치로 바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결국 오르다즈가 골을 넣긴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손흥민의 시야와 패스 정확도였거든요. 상대 수비가 완전히 정리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패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의 클래스죠. 그런데 이런 플레이가 나온 후에도 감독은 아무런 전술적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죠. 공격 빌드업도 하고 패스도 하고 가끔 슈팅도 하라는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 명의 선수가 모든 걸 다 할 순 없으니까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10분 만에 4실점을 허용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체력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전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죠. 상대팀이 LAFC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LAFC는 그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었어요. 유스타키오의 패스 미스가 빌미가 됐다고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팀 전체가 어떻게 수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수비 라인이 너무 높게 올라가 있었고 미드필더들은 상대 공격수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이 연달아 나온다는 건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밴쿠버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하고 경기 중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감독을 다시 데려와서 쓰겠다는 LAFC 구단의 결정이 지금 이런 참사를 불러온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